연애 시절 27번 이별하고 다시 재회했습니다. 하도 많이 헤어지니까 연애, 연인, 사랑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아내와 연애했을 때 마음에 새기었던 그 단어들을 공유합니다. A는 3번 밥을 먹고 3번 술을 먹으며 3번 여행 갔는데 이에 대한 감당이 되고 즐거웠던 사람입니다. 연애는 나와 비슷한 조건의 사람과 유유상종해야 행복한 행위입니다. 연애 싸움은 나랑 다르다고 매력 느껴서 사귄 후 그 차이 때문에 맨날 다투는 행위입니다. 이별은 상대가 이유가 있어 싫거나 이유가 없어도 그냥 싫을 수 있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강박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마음이 허락할 때 해야 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 사랑은 낭만주의를 추구하며 포도주 한 병과 장미꽃 한 송이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결혼 후 사랑은 현실주의를 추구하며 상대의 단점, 돈, 육아 등 책임을 져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좋아하는 100가지를 해주는 것보다 상대가 싫어하는 한 가지를 고쳐주는 행위입니다. 멍청한 사랑은 주변 친구와 부모의 말 등 남의 말로 휘둘리며 헤어지는 사랑입니다. 효율적 사랑은 좋은 언어와 따뜻한 억양을 사용하기에 돈은 안 드는데 많이 웃고 감동받는 사랑입니다. 최고의 A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킬 것은 지킵니다. 나랑 맞는 A는 술, 담배, 종교, 웃음 코드, 식습관이 서로 맞는 사람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A는 이야기만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점도 함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걱정 없는 A는 돈에도 정의가 숨어 있기에 쉽게 버는 돈은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연인과 최고의 대화는 말이 통하는 걸 넘어 마음이 통하는 대화, 즉 말을 안 해도 서로의 상황을 알아주는 대화입니다. 인간이란 20살 넘으면 절대 고쳐쓸 수 없으니 잘 골라서 쓰고 이후는 감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소통은 사이가 안 좋아도 사이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사이좋게 된다는 목적으로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최악의 연인은 타인의 진심과 아까운 시간을 도적질하는 사람입니다. 즉, 거짓말을 잘하는 인간입니다. 최악의 연애는 외롭다고 아무 손이나 잡는 연애이며 그건 악마의 길입니다. 멋진 솔로는 아무나 사귀는 욕망의 길이 아니라 희망의 길을 기다리며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호르몬은 콩깍지 씌우는 호르몬으로 길어야 인연이고 그 기간 넘으면 인성과 정으로 사귀어야 합니다. 연애 시절 27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8번째 재회 후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그 사랑의 감정과 본질을 공유하려 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100가지를 해주기보다 싫어하는 한 가지를 고쳐주는 거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고치는 건 내 습관까지 바꾸는 것이니 사랑의 최고봉이다. 연애는 최소한 정직한 사람이랑 해라. 그런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통제한다. 처가나 시댁에 잘 못한다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다. 처가나 시댁에 잘 못해도 둘이 맞으면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도 쉬운 거 아니다. 부부 중심, 연인 중심으로 사랑하자. 둘이 맞는 것도 기적이다. 술, 담배, 유머, 종교가 맞아야 그 사랑이 오래가고 편안하다. 상대에게 가슴으로 잘해줄 때 가슴 속에 묵지 말아라. 애인이 힘들 때 힘내라고 말하지 마라. 힘들면 힘이 없다. 애인이 힘들 때 힘내라 말고 힘은 당신이 내라. 결혼은 상대방의 약점을 내 어깨에 짊어지는 여행이다. 자존심은 자기만 좋아하는 거고 자존감은 베풀 줄 아는 자신을 좋아하는 거다. 자존심 말고 진심이 센 사람이랑 사랑하자. 살아보니 진심의 다른 말은 역지사지다. 아내는 남편이 만든 작품이다. 만날 때마다 감정이 충전되는 게 아니라 방전되면 나랑 안 맞는 거다. 편안함과 익숙함을 함부로 대하다가 사람을 잃는 게 결별이고 이혼이다. 대부분 좋은 남편이 없다는 건 당신이 좋은 아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바람 피울 때 내 딸이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바람을 피워라. 외도는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상처를 준 것이다. 성공한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 거다. 결혼 후에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니 돈이 필요해서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혼자 있는 아들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마음에 새기었던 단어들을 공유합니다. 자식은 어릴 때는 무조건 보호하고 사춘기는 모범을 보이며 기다려주고 성인이 돼서는 서로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자식의 빠른 경제적, 정신적 독립입니다. 그래야 일찍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행복합니다. 교육은 자녀가
늘 쓰는 시간,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을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가정교육은 강요해봐야 소용없고 부모의 능력과 인성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물드는 과정입니다. 성인 자녀의 교육은 첫째도 둘째도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잘하는 것 중 미래에 돈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관찰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혼자보다 주변과 함께 행복하도록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20살 넘으면 절대로 고쳤을 수 없으니 잘 골라서 쓰고 감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플랫폼입니다. 대화는 자식이 말할 때마다 추임새 넣으면서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표정으로 잘 들어주는 행위입니다. 소통은 자식과 사이가 안 좋아도 사이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결국은 사이좋게 되는 대화법입니다. 꿈은 자식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 중 미래에 돈이 될 만한 걸 목표로 삼게 하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은 부부 중심이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아이 먼저 챙겨주는 아이 중심의 가정입니다. 사춘기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스킨십 범위가 뽀뽀까지만 허락된 사랑입니다. 착한 아이는 시험 공부하다가도 부모가 청소하면 잠시 멈추고 돕는 아이입니다. 사춘기는 아이들에게 일찍 일어나지 마라, 부모 말 듣지 마라,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자존심이 센 아이는 이거 좋은 거니까 너 혼자만 먹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 피곤합니다. 자존감이 큰 아이는 이거 좋은 거니까 친구랑 나눠 먹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큰 아이입니다. 사랑의 배터리는 사춘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그 충전된 힘으로 평생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사춘기 친구는 함께 악마의 길로 갈 수 있으니 때로는 외롭더라도 끊고 혼자 옳은 길로 가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말은 제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저희 아들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아들아, 지금부터 아빠가 왜 국영수를 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네가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예쁜 여자를 보면 사귀자고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국어를 잘하잖아? 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예쁜 여자에게 사귀자고 말할 수가 있다? 또 수학까지 잘하잖아. 그 아름다운 언어를 논리적으로 말하니 더 멋있게 사귀자는 말이 가능하다. 영어도 잘하잖아. 아름다운 언어를 논리적으로 영어로 말하니 글로벌 미녀와도 사귈 수가 있다.
그러니 나중에 국제적으로 예쁜 여자랑 실컷 사귀고 싶다면 국영수에 충실해라. 아빠가 살아보니 공부는 대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원 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거다. 없는 살림에 아들을 키우다 보니 마음이 배고프지는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사상으로 아들에게 말했던 인생 10계명을 공유합니다. 1. 너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라. 2.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더 중시해라. 3. 성공한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게 성공한 거다. 4. 가족은 봉사와 헌신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다. 5. 술은 많이 먹으면 음식이 아니라 마약이며 담배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니코틴의 노예로 사는 거다. 6. 술, 담배 습관, 종교, 가치관이 맞아야 남녀 간의 사랑이 편하고 오래간다. 7. 어제보다 오늘 인성과 능력이 변해야 잘 산다. 8. 인간은 합리적이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이기적 동물이니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면 그건 기적이다. 9. 내 색깔로 살면 반은 너 좋아하고 반은 너 싫어하니 미움받는 거에 익숙해라. 10. 적당히 까칠하고 언변력이 좋아야 덜 억울하다. 오랜 직장 생활을 뒤돌아보면 업무보다 더 힘든 건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일보다는 사람 때문에 퇴사하고 사표를 고민하며 조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시행착오를 줄였던 그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하면서 점주 및 납품업체 사람들과 주로 교류했습니다. 직업상 장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 정말 기가 셉니다. 중년일 때는 입찰 제안서, 투자 제안서 대행이라는 사업을 했고 이때 만났던 기업의 대표들도 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 30년 중 초창기 5년은 힘들었으며 나머지 25년은 행복했는데 그 기점이 바로 사업 설명회입니다.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남들보다 말 잘한다는 것이 알려지니 이후 직장 생활이 편해진 겁니다. 어떠한 조직에서 타인보다 내가 말을 잘한다는 건 초등학교 때 친구들보다 덩치가 큰 것이나 똑같습니다. 상대가 듣기 좋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일단 내 마음도 편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우위를 선점합니다. 성인에게 있어서 상대와 주고받는 싸움은 오로지 진실한 언변력의 힘에 따라 승부가 결정납니다.
이건 외적인 기술이고 내적인 측면에서 저는 항상 맹자의 성선설보다 순자의 성악설을 믿으며 사람을 대합니다. 인간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데만 능통한 동물입니다. 성악설의 논리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직장 동료가 나에게 함부로 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니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들이 나를 때리면 때리는 대로, 이용하면 이용하는 대로 오로지 감성보다는 이성으로만 대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기적 본능을 지닌 동료가 저에게 잘해주면 이건 기적이니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에게는 죽기 살기로 충성하고 마음을 넣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하면 당연함으로 받고 잘해주면 기적이니 그 사람만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상처는 적고 감사는 크며 진정한 내 편을 얻으니 승승장구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나를 이용하는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내 편인 1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업무 관련 언변력을 키우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목숨처럼 여기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100명의 인간관계가 있는데 모두 나를 좋아한다고 자랑하면 당신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노예로 살아왔을 확률이 큽니다. 사람이 자신의 색깔로 살면 미움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색깔로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저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말하는 편입니다. 뭐 먹고 싶니라고 묻기보다 뭐 먹자라고 합니다. 나서기도 좋아해서 젊은 시절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장서서 싸웁니다. 똥은 더러우니 피하는 게 아니라 뒷사람 밟지 말라고 치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색깔을 드러내니 욕도 많이 먹지만 이러한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내 색깔로 살면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 말빨이 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세상은 말 잘하고 적당히 까칠한 사람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기보다 합리화시키는 이기적 동물이니 적당히 까칠하면 상대가 편하게 해줍니다. 둘은 같은 성향의 친구들과 끼리끼리 모이는데 그들은 내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배려하고 잘 참는 친구들이 나 힘들 때 침묵합니다. 자기 색깔로 나서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주변이 어려우면 뭐라도 합니다. 살아보니 친구 숫자 소용없고 나 힘들 때 뭐라도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줏대 있게 사는 게 후련하고 편하며 인간 재산을 만드는 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자신의 색깔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금 미움받고 있다면 당신은 잘 사는 겁니다.
겁니다. 삶을 뒤돌아보니 자존감은 현실적으로 돈의 크기와 비례했습니다. 돈은 있을 때나 없을 때도 있는데 냉혹하게도 자존감은 물질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힘들었을 때 자존감을 찾았던 그 경험을 공유합니다. 저는 외아들로서 중풍인 부모님을 돌보다 보니 결혼 초인 30대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웠습니다. 보험 하나 없는 두 분의 병원비로 번 돈 이상을 쓰다 보니 항상 빚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존감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제가 창피했습니다. 부모님, 아내, 자식까지 동시에 고생시키는 못나고 못난 놈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사람들이 자살은 왜 하는지, 정신병원은 왜 가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당시에 자존감을 찾는 건 생존 문제였기에 책을 읽으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권유로 한 달에 10,000원씩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10,000원씩 보육원에 기부를 하는 제 모습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힘들지만 나보다 더 낮은 곳을 사랑하는 제가 좋았습니다. 빚에 찌든 나도 베풀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자존감을 찾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책에서처럼 존재의 의미로 나를 인정하는 건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진짜 되어야 자존감은 찾아졌습니다. 저는 처가에 가지 않은 지 꽤 됩니다. 물론 아내도 시댁을 멀리 합니다. 그래도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가 갈등으로 이혼 위기를 극복한 그 경험을 공유합니다. 결혼 초에 처갓집과 사업을 하다가 갈등이 컸고 노력을 했지만 봉합이 안 되었습니다. 처가와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제 아내도 자연스럽게 시댁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댁 행사, 처가 행사 등 모든 것의 의견이 다르니 엄청 싸웠습니다. 이혼 위기도 많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처가와 시댁 문제로 헤어지는 건 미련하다는 생각으로 멈췄습니다. 남녀간에 둘이 잘 맞는 것도 기적이기에 대외 환경의 영향으로 가정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부모가 중요해도 자식이 더 소중하니 이혼으로 내 아들에게 엄마를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시댁 갈등이 있다고 나쁜 엄마이고 나쁜 아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이지 아내의 엄마는 아니기에 둘이 안 맞는 걸 천륜으로 묶어 만남을 강요하면
둘 다 힘듭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합의하에 서로 시댁과 처가를 멀리하며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며 이제는 자식도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지독한 사람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만나는 횟수를 줄여봐야 소용없고 안 만나야 가능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라서 의미가 깊지만 너무나 안 맞는다면 멀리해야 사위와 며느리도 숨을 쉽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 후 처가 갈등, 시댁 갈등만의 이유로 결코 이혼하지 마세요. 물론 배우자가 내 부모와 나에게 모두 잘하면 좋으니 그것이 1등입니다. 하지만 내 부모에게 못하더라도 나와 자식에게 잘하면 2등은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결혼해서 부부끼리만 잘 살아도 만족합니다. 결혼은 내 부모의 멤버에서 내 배우자의 멤버로 옮기는 것이니 부부 중심으로 가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혼 25년 차에 병든 시부모, 처가 갈등, 시댁 갈등 등 수많은 위기에서도 이혼을 안 했던 가치관입니다. 친구야, 니네들 기억나냐? 우리 국민학교 때 한 반에 평균 70명이었잖아. 학년당 10반은 다 넘고 내가 개띠니까 진짜 개떼처럼 학교를 다녔다. 아, 그리고 니네 알지? 오전반, 오후반. 아마 지금 아이들은 뭔 소린가 할 거다. 야, 또 우리 때는 고등학교 인문계 가는 것도 진짜 어려웠어. 한 반에 반 정도만 갔고 나머지는 상고나 공고에 갔지. 그리고 대학은 오죽했냐. 지금처럼 복수 지원이 어딨어. 전기 후기 딱 한 번만 넣고 끝이었잖아. 사실 우리끼리 말이지만 지금 대학은 얼마나 가기가 쉽냐. 나는 아침에 경쟁률 10대 1 보고 넣었는데 저녁에 30대 1이야. 담임이 그러더라. 높은 경쟁률 보고 아마 반은 포기할 거니 힘내라고. 나 그 소리 듣고 속으로 진짜 많이 웃었다. 그리고 힘들게 사회 진출하니 IMF는 또 뭐냐? 참, 우리들은 경쟁에 치이고 IMF에 또 치이고 그렇게 살아왔다. 야, 다들 진짜 수고했다. 너네들이 지금 무엇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다 알아줄게. 친구야, 이런 세월 속에 살았으니 가슴 속에 큰 상처가 많이들 있겠다.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남은 상처는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말이다. 야, 나도 대학교 4학년 때 부모님 동시에 쓰러져서 지금까지 병간호 중이다. 그런데 살아보니 상처도 쓸 때가 있더라. 아주 큰 상처는 별로 받고 싶지는 않지만 2가지 선물을 주더구나. 하나는 나처럼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보듬을 수 있는 능력이고, 둘은 사소함에도 감사하는 마음말이다. 그러니 친구야,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박힌 상처는 너무 잊으려 애쓰지 마라. 잊으려 하면 할수록 기억만 더 나더라. 그냥 그러려니 하자. 너도 나도 우리도 다 그렇게 아프고 아프다.
깊은 상처는 잊으려 말고 가슴에서 진주로 만들어야 버텨지더라. 아픔을 그냥 두면 아픔이지만 진주로 만들면 사랑 아니더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기에 이 안에 진주가 많음도 잊지 말자. 너희들 상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친구야, 우리 그동안 힘들었던 딱 그만큼만 남은 인생 행복하자.